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 국내 방산전 시위인 DX코리아 2022의 카이 부스에서 아주 놀랍고도 굉장히 기쁜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스에서 FA-50에 탑재될 A4 레이더가 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이라는 점에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안 그래도 최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카이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함께 개발한 FA-50 전투기를 찾는 국가가 점점 많아지는 와중 미 정부의 도움으로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이 더욱 날개를 달고 전 세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수출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인데요. 한때는 무장 능력과 비가시거리 교전 능력의 부재로 인해 본격적인 전투기로는 쓰기 어렵고 그렇다고 훈련기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스펙이 지나치게 높다는 애매한 평가를 받아온 FA-50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 미국제 A4 레이더와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산 A4 레이더의 통합까지 가능해진 FA-50은 보다 더욱 많은 국가가 원하는 옵션에 맞춰 무장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기에 더욱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 두 개 A4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FA-50은 최강의 4.5세대 경전투기로 동급 최강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장점과 함께 고성능 기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훈련기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최고의 인기를 부각하게 될 상황인데요. 어쩌면 폴란드처럼 러시아에 맞서 강력한 군사력을 시급히 건설하려는 나토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앞으로 FA-50 블록 20이 긴급 출격을 담당하게 될 전투기인 동시에 최강의 근접 항공 지원기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달라지는 FA-50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해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할 경우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성능의 레이더 통합, 비가시거리 교전 BVR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량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이를 FA-50 블록 20이라 불러왔는데요. 말레이시아 FA-50 경전투기 수출이 추진되면서 이 블록 20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폴란드가 48대의 FA-50 PL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었습니다. BVR 능력의 추가와 A4 레이더 장착은 FA-50 경전투기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원래 계획대로 KF-21 바람의 전투기에 적용된 국산 A4 레이더의 실용화 과정과 이를 축소한 버전의 레이더를 FA-50 전투기에 탑재하기를 기다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의 FA-50 블록 20 전투기에 새로운 두 종류의 미국제 A4 레이더와 더욱 강력한 미국제 무기체계에 대한 통합 승인을 결정한 덕분에 FA-50 블록 20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여러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FA-50 블록 20 경전투기에 새롭게 통합을 승인한 A4 레이더는 미국제 4.5세대 전투기인 F-16 바이퍼에 탑재되는 AN/APG-83 A4 레이더의 축소형 모델과 레이시온사에서 FA-50 블록 20 전투기 전용으로 특별히 개발해낸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인데요. 우리가 직접 개발한 국산 A4 레이더 외에도 미국제 A4 레이더를 두 가지나 통합할 수 있게 된 FA-50 블록 20은 이 기체에 대한 수출 계약을 진행할 시 구매국에게 좀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제 무장과 미국제 A4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특히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FA-50 블록 20에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AIM-120C7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FA-50은 경량형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강의 공대지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이 개발해 F-16 바이퍼 전투기에 탑재하는 AN/APG-83 A4 레이더는 기존 F-16 전투기가 사용해왔던 AN/APG-68 패사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더욱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20개 이상의 적 목표물과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및 탐지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전야전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계식 패사 레이더는 전파 발생기를 1개만 가지고 이 전파를 각각의 송신기를 통해 발사하는 반면 A4 레이더는 수천 개에 달하는 각각의 TR 모듈이 따로따로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하기에 여러모로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더는 적 목표물이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경우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해 적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군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가동해 적을 찾으면 적의 레이더는 아군 전투기에서 내보내는 전파를 역추적해 아군 전투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4 레이더는 임의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조합하여 발사하는데 마치 무의미한 문자열 사이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섞어 보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주파수가 아닌 여러 개의 주파수를 복잡하게 섞어 발산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 전파와 A4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에 레이더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구분할 수 없도록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군 전투기를 적의 레이더는 탐지할 수 없게 되지만 아군 전투기는 발신한 전파의 주파수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면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A4 레이더를 장착한 아군 전투기는 레이더로 추적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지며 적의 전자전 장비에 의한 재민 공격에도 훨씬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적의 전자전 장비가 특정 주파수로 재민 공격을 가해오면 A4 레이더를 장착한 아군 전투기는 그냥 이미의 다른 주파수로 신호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FA-50 블록 20은 BVR 전투 능력을 갖춤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전투기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F-16CD형 중에서도 블록 40, 42 수준의 전투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FA-50 블록 20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수출되어 러시아 공군과 맞서 싸우게 된다고 해도 상당히 눈에 띄는 전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이미 주력으로 F-16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FA-50 블록 24형과 같은 FA-50 PA를 도입하게 될 경우 F-35와 F-16을 도와 근접 항공 지원, 카스 임무를 맡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크램블 즉 긴급 출격 기체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전이라면 어떤 평가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러시아 공군의 소위 30 전투기나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라는 소위 35마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제공권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락하는 굴욕만을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데는 러시아 공군의 뒤떨어지는 교리나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그-19 같은 구형 전투기들로도 적절한 조기 경보 및 경로 유도 등을 도와주는 미국과 영국 등의 정보자산 활용 능력을 이용하고 지상의 방공망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면 구형 전투기들도 러시아 신형 전투기들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 정보자산에 지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비교적 개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AIM-120C7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도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의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A-50 블록 20 전투기는 옵션으로 HMD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적 전투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라군이 되기 때문에 근접 공중전을 러시아 전투기들과 수행할 시 무서운 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또한 중력을 무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기에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HMD 기능과 함께 사용될 경우 FA-50 블록 20의 뒤를 잡은 러시아 공군기들에게도 순식간에 전투 상황의 우위를 뒤바꿔 놓을 만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남아 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FA-50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훈련기와 전투기를 따로 구매해 운용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FA-50 경전투기로 훈련을 진행한 조종사의 경우 F-16 전투기에 적응하는데 불과 6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A-50이 블록 24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장점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겸 가상적기 사업인 ATT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TF-50은 FA-50의 원본인 T-50 훈련기의 또 다른 파생형으로 이 사업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까지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TF-50은 꽤나 높은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이미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검증된 전술 훈련기로 자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또한 우리나라의 카이와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TF-50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큰 편인데요. TF-50이 ATT 사업에 선정될 경우 미국과 나토의 표준 훈련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미국제 무장과 A4 레이더로 확장성을 더욱 넓히게 된 FA-50 블록 20 경전투기 또한 더욱 많은 국가의 원활히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들의 더 많은 FA-50 전투기와 T-50 계열 훈련기들이 수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